안녕하세요. 예와 이영철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동안 좀 여러가지 일로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치과 교정과의 진료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개원을 할 때는 저 혼자 개원을 하고 코디네이터 1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2명, 그때는 치과위생사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1인 개원 형태죠. 치과의사 혼자서 치료를 하는, 혼자서 치료계획 세우고 온갖 일들을 치과에서 혼자서 다 처리를 했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자, 그 형태로 가다가 이제 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환자의 수도 많아지고 하면서 새로운 파트너 원장님을 스카우트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협진의사제라는 진료 시스템으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협진의사제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협진의사제가 있고 담당의사제가 있다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협진의사제는 뭐냐면 환자 한 명을 두고 A라는 원장과 B라는 원장이 같이 보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협진의사제라고 지금 명명할 거고요. A라는 환자는 1번 원장님이 보고요. B라는 환자는 2번 원장님이, 담당 의사가 있어서 그 담당 의사만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담당 의사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협진의사제라는 시스템으로 제가 병원을 경영을 했어요. 이 에바라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또 새로운 의사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그 의사의 교육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의사가 저희 병원의 시스템에 충분히 익숙하게 되어야 각자의 환자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제가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퇴사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휴가를 간다거나 하는 일로 제가 빠지더라도 다른 의사 한 명이 상주를 함으로써 그래도 결국은 왜 여러 명의 의사가 다 주치의니까 주치의가 결국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항상 치료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그 치료 계획서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 A 원장이 보든 B 원장이 보든 같은 계획서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되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환자의 치료는 한 방향으로 쭉 갈 수 있을 거야. 여러 명의 의사가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오류가 없을 거야. 그런 어떤 가정을 가지고 협진의사 제도로 진료를 몇 년을 진행을 합니다. 치료를 하다 보니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와서 입안을 보면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는 제가 봤는데 그 사이 한 두세 달은 다른 원장님이 진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 계획서에 따라서 진료를 한 거는 같은데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치과의사가 어떤 진료하는 스타일을 통일을 하는 거 진료의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그 진료 표준화를 충분히 이루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요.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에 있어서 배우거나 하는 지식들은 유사할지라도 방법론이 조금씩 달라요, 의사들마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는 환자의 치료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그렇게 가겠구나.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치료의 목표를 따라 쭉 일직선으로 가줘야 빠른 치료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어떤 오류를 발견을 했냐면 치료 계획서라는 걸 저희가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제가 만든 치료 계획서는 제 치료 철학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이 환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치료 계획을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B 원장님은요,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저하고 정말 유사하다라고 생각했던 원장님이었는데 저하고 치료 철학이 세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치료 계획과 다른 치료 계획이 잡히는 거죠. 즉 제가 세웠던 치료 계획과 다른 원장님이 세웠던 치료 계획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세웠던 치료 계획으로 제가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제 치료 철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통 협진의사 체제로 치료를 하는 병원들은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여러 명의 의사가 모여서 치료 계획을 잡습니다. 즉 하나의 교정의사의 브레인이 아닌 저희는 3명의 교정의사의 브레인이 합쳐져 가지고 더욱더 훌륭한 3배 더 훌륭한 치료 계획서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료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환자의 치료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 3명의 교정의사가 한 군데 모여서 치료 계획을 잡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한 명 올 때마다 의사들을 다 불러 모은다? 이게 안 쉬워요. 그래서 보통의 어떤 교정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각자 담당 의사별로 환자들의 자료들이 나누어지고요. 각자가 알아서 치료 계획을 잡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어렵거나 난해한 케이스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럼 그런 케이스들은 3명이 다 모이거나 혹은 단톡방을 만들거나 해서 함께 의논을 해서 치료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단 담당 의사 1명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2명의 의사는 의견을 주는 거죠. 나 같으면 이렇게 치료할래. C 원장님은 나 같으면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조합해서 저는 제 치료 철학을 넣어서 그 의견들을 참고해서 치료 계획을 잡는 거죠. 결국 그거는 제 치료 계획인 거지 조언을 해준 BC 원장님의 치료 계획은 아닌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치료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즉 다른 원장님이 잡은 치료 계획을 가지고 제가 치료를 하고 있으니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해서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담당의사제라는 시스템을 변경해 버렸어요. 환자들의 의향을 물어서 각각의 주치 원장님을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담당의사제 시스템으로 진료를 보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진료 시스템을 변경했던 어떤 스토리예요. 협진의사 시스템이 있고 담당의사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협진의사 체제는 병원 경영의 장점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환자가 오면요, 하루에 만약에 50명의 환자가 왔는데 50명을 잡고요, A, B 원장님이요 그냥 섞어서 다 보면 돼요.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너무나도 고난이도의 환자가 1명이 딱 있잖아요. 그럼 그 환자 보고 있을 때 B 원장님은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 다음 환자들을 빨리빨리 봐내면 돼요. 뚜두두두 보고 그 다음에 A 원장님이 손이 빌 때는 또 A 원장님이 보고 그렇게 2명이서 섞어가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의 흐름이 원활하죠. 쭉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진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원 관리 같은 경우도 직원도 어차피 다 섞이는 거예요. A 원장님 직원이 따로 있고 B 원장님 직원이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고 환자도 A 원장님 환자가 따로 있고 B 원장님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다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도 직원 수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도 되고요. 하여튼 진료의 효율성이 증가해요. 그런 면에서 병원 경영의 입장에서는 협진의사제가 훨씬 유리해요. A 원장님이 휴가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 원장님이 휴가를 2주, 3주를 가도 돼요.
한 몇 달 연수를 가도 돼요. 왜? 비 원장님 남아서 나머지 환자들을 다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왜? 다 주치니까. 그런 어떤 협진의사 시스템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협진의사 시스템이 병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협진의사 시스템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 많은 거죠. 그런데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진료를 쭉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의사 시스템은 일단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즉 진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담당의사 시스템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드시 이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담당의사 시스템의 단점은 병원 경영에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자 원장님 같은 경우 임신을 했다, 그래 출산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몇 달 쉬게 되신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더 붕 뜨게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겠죠. 물론 그때는 뭐 몇 달 동안 AB 원장님이 나누어 보고 있다가 다시 C 원장님이 돌아오시면 그 C 원장님한테로 다시 그 환자를 보내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담당 의사제도 있지만 각 진료실별로 치과위생사도 딱 고정이 돼 있어요. 한 원장님한테 딱 붙어 있는 치과위생사 진료팀이 있을 때 환자 진료에 있어서 가장 서비스 질이 높아지더라고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치과위생사도 여러 치과위생사는 못 섞어요. 한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 한 명이 퇴사를 하거나 빠지게 되면 다른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를 데리고 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담당의사 시스템으로 가면 휴가도 오래 못 가고 뭐 자리도 함부로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 경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점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담당의사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이 맞아요. 한 명의 교정과 의사가 쭉 진료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교정치과를 선택을 하실 때 제가 참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의 주제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에 보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막 분명히 같이 보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보는데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길래 제가 제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정답이고 교과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그리고 저는 그래도 교정과 의사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진료 형태와 시스템, 그리고 경영 시스템을 다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곧 또 제 인비절라인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또 봅시다!